예, 안녕하십니까. 웰리스아케 학술대회 발표, 목단의 전처리가 피부 항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한대학교 의료PT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목단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연구 개요, 실험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와 전체적인 종합 논의, 맺은 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웰리스의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웰리스라든가 웰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에 해당하는 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화장품 분야에서 K-뷰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화장품이라든가 천연소재, 지속가능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더 어우러져서 웰리스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설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웰리스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관련된 어느 기업의 소명 중에서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목표 지향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제 화장품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제 2020년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환경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K-뷰티의 대표적인 기술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대표적인 원료라든가 진정성을 담은 대표 기술들이 사실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화장품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어떤 것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결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 소재, 그 다음에 K-뷰티 대표할 수 있는 특이화된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그린 케미스트리,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어떤 우리 국산화된 자생식물이라든가 한방포제법 같은 곳에 기술을 어우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K-뷰티를 지속해서 성장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을 담지한 K-뷰티 대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컨셉을 접목하는 것들이 있던 저희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반 기술의 바탕으로서는 또 그린 케미스트리 기술이라든가 국내 자생 천연 소재풀,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 대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본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모랑이 바로 목단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목단의 나무를 전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뿌리, 잎줄기, 꽃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여러 가지 전처리를 시행을 통해서 이게 여기서의 전처리는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유기용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천연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와 냉 처리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추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가 사용되지 않는 물에 사용하는 여수 추출을 진행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열풍 건조 분쇄 풀링의 과정을 거치고 여수 추출을 한 다음에 가만 문축 분말화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목단의 뿌리, 여기 지금 세 가지만 나와 있긴 하지만 뿌리 잎줄기 꽂히고 세 가지 전처리니까 총 9가지 추출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출물들이 폴리페놀 함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표물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항산화 활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이제 내부적인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웰리스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항노화에 되는 효능 평가를 세포 수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부 미백과 피부 재생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기존에 이제 모란, 목단이 피부 효능이 좋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뭐 열수 추출을 통해서 혹은 에탄올 추출을 통해서 유경매 추출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환경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속 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동일하게 효과가 잘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전처리별로 목단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제적인 성분 함량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보면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분에서 열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충분히 이제 뭐 네거티브 컨트롤 무처리군에 비교해서 어떤 토탈 폴리페놀 함량이라든가 지표성분인 페오리프로린 함량이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정말로 유기용물 추출이 아니라 열수 추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열 처리를 뭐 포집법을 활용해서 하긴 한 부분이긴 한데 열 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수율과 지표성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이 정말로 활성에도 영향을 주느냐를 확인을 해봤을 경우에 흔히 쓰는 이제 항산화 자유라디컬 소거 실험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 뿌리의 부분을 보면 무처리 부분보다 냉처리라든가 열처리를 했을 경우에 항산화의 활성이 더 늘어난다. 자유라디컬을 잘 소거시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자유라디컬이 결국에는 노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하나의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줄여주면 정말로 웰리스라든가 항노화의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뿌리, 줄기, 꽃 추출물을 동량 지금 추출물이 9가지니까 전부 다 쓸 수는 없고요. 뿌리, 줄기, 꽃 추출물을 동량 함유한 PHS라는 추출물을 하나 대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농도별로 처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피부 효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B16F10이라는 이제 멜라노마 셀이죠. 그래서 멜라노마 셀에서 결국에는 멜라닌이 이제 세포 내외부로 축적되거나 분비되는 양을 얼마나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느냐를 본 것이고요. 실험 결과처럼 세포 외 멜라닌의 분비량이라든가 세포 내에 축적된 멜라닌의 함량이 THS를 50ppm 혹은 25ppm 처리했을 경우에 감소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전처리를 통해서 얻어진 추출물이 피부 미백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은 이제 해켓 세포라는 닭질 형성 세포죠. 닭질 형성 세포주를 이용을 해서 실험한 내용인데요. 해켓 세포주를 활용을 해서 EGF는 이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PHS를 농도별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30 ppm 정도를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런 피부 재생, 그러니까 그 해켓 세포의 증식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EGF의 수준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그 EGF의 활성만큼 피부 세포를 잘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피부 재생 효과에도 활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본 결과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 물론 이제 세포를 가지고 한 실험이라서 향후에 이제 인체적인 시험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열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전처리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뿌리 부위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늘어나고 항산화 활성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이러한 추출물이 피부 미백 효과와 피부 재생 촉진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항노화 용도의 친환경 화장품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인 연구로서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천연 소재의 적용과 전처리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최적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실험에서는 뿌리, 줄기, 잎을 1대1대1로 동량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뿌리 부위가 사실 제일 효과가 좋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부위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모란 나무, 목단 나무
전초를 다 캐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속 가능성에서는 좀 위배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뿌리 부위를 조금 덜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잎줄기와 꽃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잘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매년 이제 채취하고 이제 잎줄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복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최적 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서 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소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원료 안정성에 대한 부분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웰니스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웰니스, 이 결국엔 헬스 에이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헬스 에이징을 이제 뷰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너 뷰티라는 부분이랑 아우터 뷰티 두 가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너 뷰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뭐 예, 그죠?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우터 외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화장품, 코스메틱스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오래 살기 위해서 코스메틱스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고 이 둘을 통해서 어떤 대표적인 소재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K뷰티로서 구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데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